그 영양제를 잘 모르고 섭취하거나 좀 과용하는 경우에 머리털이 막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탈모가 생기는데 이런 영양제, 머리를 빠지게 하는 영양제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약들약? 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화이팅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오늘 영상은 영양제를 잘못 섭취하거나 영양제를 너무 많이 섭취했을 때 머리가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영양제 때문에 머리가 빠지는지 제가 직접 논문을 좀 찾아봐서 근거를 베이스로 직접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작에 앞서가지고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가 저도 최근에 머리가 갑자기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도대체 왜 그러지? 도대체 어떤 게 원인이지? 라는 그 자료 서칭을 하면서 컨텐츠로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장에 있는 곰팡이균들을 잡기 위한 영양요법을 하면서 머리가 빠졌습니다. 그걸 끊고 나니까 좀 나아졌거든요. 그래서 이 정수리 쪽이 좀 휑해진 좀 슬프지만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룹군은 레퍼런스 근거 자료가 아주 명확한 성분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그룹군은 근거 자료가 좀 명확하지 않고 자료마다 결과값이 좀 상이할 수 있지만 그래도 머리 빠짐을 유발할 수 있는 자료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상담을 통해서 알게 된 그런 성분들과 이 교집합에 있는 그 성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룹군인 실제로 레퍼런스가 확실하고 실제로 주의해야 될 보충제 성분은 첫 번째는 비타민 A입니다. 이 비타민 A는 일반적으로 정상 범위 내에서 비타민 A를 섭취하는 거는 모발 건강에 오히려 좋거든요. 모발이 생장하고 자라나는데 도움을 주는 성분이 비타민 A인데 많이 섭취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비타민 A 같은 경우는 실제로 모낭을 자극해서 모낭에서 그 모발이 자라서 생장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인데 정말 많은 양의 비타민 A, 일반적으로 비타민 A의 권장 섭취량은 10,000단위 이하인데 그 이상을 섭취했을 때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적당하게 자라고 적당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너무 빨리 생장해버리고 오래 지속이 안 되고 빠져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탈모를 휴지기 탈모라고 하는데, 이런 영양 성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휴지기 탈모가 발생하는 게 대표적인 게 비타민 A라고 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타민 A 유도체인 이소트레이티논이라는 그 여드름 치료제 아실 겁니다. 병원에서 처방받는 거. 그 성분을 과잉하게 복용해도 또는 안 맞는 사람이 복용하면 머리털이 빠지는 부작용이 그 의약품 부작용에 등재가 되어 있을 정도로 비타민 A의 고용량을 섭취했을 때 안 맞는 분들은 탈모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보통 10,000단위, 20,000단위 이 정도 섭취하는 걸로 머리가 빠지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고, 보통은 아주 고용량, 여드름이나 피부 쪽에 좋은 조합을 활용하기 위해서 비타민 A를 50,000단위, 100,000단위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요. 권장 섭취량 이내로 드시는 분들은 크게 우려하지 않더라도 안 맞는 분들이나 과민하게 반응하는 분들은 머리털이 적정 용량임에도 빠질 수가 있는 점은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머리를 빠지게 하는 보충제 성분은 바로 셀레늄입니다. 이 셀레늄도 마찬가지로 적정 용량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루에 400마이크로그램. 그런데 그 이상을 섭취했을 때 머리털이 빠지는 부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셀레늄 같은 경우는 글루타치온을 사용하는 데 도움을 주는 조효소로 활용되고, 갑상선의 호르몬의 대사에 필요하고 항산화 성분으로 작동되고, 그래서 항암 목적으로 영양요법에 활용하는 항산화 성분이기도 하지만, 제가 찾아본 자료에 따르면은 이런 과잉 용량의 셀레늄을 섭취했을 때 이제 머리 빠진 케이스가 보고가 됐는데, 과잉 섭취하게 되면은 이 단백질의 구조, 특히 케라틴의 구조가 깨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 모발을 구성하고 있는 이 단백질이 깨지면서 모발이 빠지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휴지기 탈모가 발생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셀레늄을 섭취하실 때는 일반적으로 견과류를 되게 많이 드시는 분들은 그 셀레늄의 함량을 체크하셔야 되고, 내가 먹는 보충제와 용량 체크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일반적으로 400마이크로그램 이하는 안전하고 보통은 한 1000마이크로그램 이하까지는 별 문제가 없지만, 특정한 목적으로 영양요법을 하시는 분들이나 견과류랑 같이 드셔가지고 용량이 초과되시는 분들, 머리가 갑자기 빠지게 되면은 셀레늄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걸 좀 알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료에도 있고 제가 상담을 통해서도 경험을 한 탈모를 유발할 수 있는
영양제 중에 첫 번째는 아르기닌 고용량입니다. 아르기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피로하거나 그럴 때 채워주고 부스팅을 시켜주는 그런 목적으로 섭취하시는 분들이 많고, 혈류량을 증가시키고 남성의 건강을 개선시키는 그런 목적, 그리고 심혈관 질환을 케어하는 그런 목적으로 섭취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이 아르기닌을 일반적인 용량인 1에서 2g, 그러니까 1000에서 2000ml 정도로 섭취하시는 거는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을 건데, 아주 초고용량 5000에서 10,000ml, 그러니까 5에서 한 10g 정도를 드시는 분들, 꾸준하게 오랫동안 드시는 분들에게 한해서 라이신의 결핍이 유발됩니다. 그 아르기닌과 라이신이 흡수될 때는 서로 흡수 채널이 같아서 경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용량의 아르기닌을 섭취하면은 음식에 있는 라이신이 흡수가 안 되고 이탈되면서 라이신을 흡수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르기닌 부작용, 단순포진이나 대상포진 같은 게 심해질 수 있는 거와 더불어서 탈모가 발생될 수 있다고 합니다. 라이신 자체가 모발의 영양소로 작동되기 때문에 부족하면은 라이신 결핍성 탈모가 발생된다고 하거든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장기간 고용량 섭취하는 것만 좀 조절하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는 라이신을 한 500ml에서 한 1000ml 정도를 같이 드시면은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드실 때는 아르기닌 드시고 한 2시간 정도 텀은 두시고 라이신을 드시는 게 당연히 좋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성분은 바로 아연입니다. 아연 같은 경우도 세포의 증식, 재생에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모발이나 두피 쪽에 당연히 좋은 성분으로 알려져 있고 점막 재생도 시켜주고, 그래서 모발에 유익한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연 같은 경우도 모발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조금 레퍼런스마다 자료가 상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일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일부 케이스들, 아연 같은 경우는 고용량을 섭취하거나 안 맞는 분들, 부작용이 생기시는 분들은 두피 쪽에 두피염이 발생돼 가지고 탈모가 발생된 케이스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연을 아주 고용량을 섭취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유념해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연이 탈모를 유발한다는 데이터도 좀 갈려가지고 일부에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성분은 판토텐산, 비타민 B5 고용량입니다. 판토텐산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필요량이 한 5ml에서 한 10mg 밖에 안 되는데, 메가도스 고용량 요법을 하시는 분들은 많게는 5000ml까지 드시는 거죠. 엄청나게 많이 드시거든요. 어떤 목적으로 섭취하시냐면은 피부 건강이나 고지혈증 개선, 여드름과 같은 피부염을 개선하는 목적으로 판토텐산을 초고용량 요법을 하시는데, 판토텐산을 초고용량 요법을 하시면은 비오틴의 흡수가 방해가 된다고 합니다. 흡수 채널 자체가 비타민 B군이니까 당연하겠죠. 비오틴과 흡수를 경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고용량의 판토텐산을 장기간 섭취하게 되면은 탈모가 유발될 수 있다고 하고, 이 같은 케이스는 제가 좀 검색을 해보니까 레딧이라고 있죠. 그 커뮤니티에 정말로 케이스가 많더라고요. 아무튼 판토텐산을 너무 고용량 요법으로 오랫동안 드시지 않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과한 항산화 성분 중복입니다. 이 항산화 성분 중복이라 함은 비타민C 고용량, 토코페롤, 아까 말씀드렸던 비타민 A, 셀레늄, 글루타치온, 알파리포산, 콜리페놀, 막 다양하게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으실 건데, 일반적으로 이런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항산화 성분은 모발 건강에 좋겠죠. 탈모의 원인 중인 하나인 원형 탈모 같은 경우가 활성산소나 체내 염증에 의해서 원형 탈모가 발생될 수 있는데, 그런 거를 개선시켜주고 활성산소를 눌러줄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항산화 성분이지만, 항산화 성분을 너무나도 과도하게 섭취하면은 활성산소와 항산화 성분의 그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은 세포 독성이 유발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탈모가 유발되지 않을까? 라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너무나 다양한 성분들을 많이 드실 때 탈모가 발생될 수 있고, 대표적인 게 이거는 일관성 있는 건 아니지만 식이유황 같은 경우도 고용량 요법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탈모가 좀 발생되더라고요. 식이유황 같은 경우도 항산화 성분으로 전환되는 전구체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베르베린과 운데신이라는 장 청소하는 성분을 먹고 좀 머리가 빠졌는데, 이 베르베린과 운데신의 탈모에 대한 레퍼런스가 있나 찾아봤는데 사실 없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추정하기에는 베르베린 운데신 자체가 세포 독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발 세포에 독성을 보여준 게 아닌가? 물론 대부분은 괜찮지만 저를 한정해서인 거죠. 그래서 추정을 해서 끊었습니다. 끊고 나서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아깝지만. 아무튼 오늘 영상은 이 탈모를 유발할 수 있는 영양제 성분들을 말씀드렸고요. 이게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지만 알고 계시면, 저처럼 갑자기 머리가 평소보다 좀 비는 것 같은데, 평소보다 더 빠지는 것 같은데, 그럴 때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요.